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우리 지구의 기후와 지금의 기후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변하죠? 기후가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문제로 위기의식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적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폭설,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런 기상현상들도 너무 그 변동성이 심해. 그 변동성이 누적이 되면은 기후변화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게 되고, 이 기후변화는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바로 그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 생활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가,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자, 기후변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날씨, 기후 이런 얘기 하죠. 날씨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온이라든가 바람, 비 이런 대기의 상태를 말해요. 우리 공기, 대기. 기후는 이제 이런 날씨들이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거예요. 평균화한 거. 위도로부터의 거리, 위도라든가 바다로부터의 거리, 식물, 산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다른 지리적 요소가 여러 가지 지리적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소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죠?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절, 또 1년 주기로 혹은 10년 주기로, 그리고 빙하 시기 같은 시간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게 바로 기후예요. 뭐 좀 알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날씨는 기분이야, 기분. 오늘 기분 좋아, 뭐. 그렇다면 기후는 성격이야, 성격. 어떤 사람의 성격. 그 성격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건 아니죠. 오랫동안 걸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끔 보게 되는 날씨, 뭐 내일 날씨, 그 다음에 모레 날씨,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쭉 나오죠. 이게 날씨예요. 매일매일의 날씨가. 기후는 1월, 2월, 3월, 4월의 강수량, 평균 기온, 이 30년 이상 특정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거예요. 이런 걸 기후라고 한다.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을 뭐라고 하느냐? 기후변화라고 그래요. 이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내부 과정이나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기의 조성, 토지 이용도에 있어서 끊임없는 인위적인 변화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기후변화 해박 제1조에 의하면 전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이고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기후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기후 변동성과 기후 변화를 구분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자,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용어가 바로 지구온난화가 아닐까 합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온난하게 하게 한다. 지구 대기 중에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온실 효과를 일어나는 그런 기체를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해요. 온실가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해서 지구의 지표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되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다 그래요. 지금의 현재의 기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지구 시스템에서 보면 대기권, 수권,
바다와 같은 거, 빈권, 빙하, 생물이 있는 생물권, 직권, 이런 권역의 내부 혹은 권역 간의 복잡한 물리 과정이 서로 얽혀서 현재 기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후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근원은 뭐냐? 대부분이 태양이죠. 태양에서 99.98%. 기후 시스템 속에서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변하고 최종적으로는 지구 장파 복사 형태로 우주로 방출된다. 지구 장파 복사가 뭐냐? 태양에서 오는 그러한 그 뭐예요? 에너지는 되게 파장이 짧은 단파 형태로 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와서 지구를 따뜻하게 하겠죠. 지구를 데피겠죠. 혹은 지구를 쪼여주겠죠. 그럼 지구에서도 에너지가 나가는데 그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좀 긴 장파, 적외선 계통의 그러한 장파를 내놓기 때문에 이걸 장파 복사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 단파 복사, 지구 장파 복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근원이 대체로 태양이고 그런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도 다시 에너지를 내보내는데 이 내보내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잘 안 나가. 그러면은 그 안 나간 그 장파 복사 에너지가 가둬져. 마치 온실을 해놓으면 바깥에서 온실 안으로 어떤 그 빛이 들어오고 따뜻해진 게 온실 바깥으로 못 나가. 그래서 그걸 온실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효과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통과시켜 반면에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복사 에너지는 흡수해, 즉 못 나가게 해. 그래서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지구 대기 온도를 상승시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왜? 지구가 따뜻하니까 우리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가.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필요 이상으로 더워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그림은 뭐 지구의 지구 시스템 구성하는 인자들 중에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즉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걸 한번 그려본 거예요. 아까 다 설명한 거죠, 이거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만 온실가스가 아니에요. 온실가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로 뭐가 있어요? 예, 물론 이산화탄소가 있겠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예, 방구 속에 많이 있는 게 있겠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흔히 프레온가스라고 하는 거 생각나시죠? 예, 자,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리고 메탄 방구에 있다라는 방목하는 소들이 방구를 하도 끼어대 가지고 이 메탄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산화질소 그리고 불소화합물 이게 이제 프레온가스 계통 이쪽이죠. 그 여기 몇 가지 표를 보면은 그 IPCC라고 하는 국가 기후변화와 관계되는 단체에서 보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전 지구 평균 육지 그 기온이 올라가는데 여기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온도가 지구하고 해양하고 육지하고 표면 온도 차도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온실가스 농도도 가만 보니까 같이 올라가고 있어. 그죠? 예. 해수면도 높아져 가고 있어.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놓고 봤을 때에 지구 평균 기온이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게 해수면, 온실가스 농도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니까 산림 및 기타 토지를 이용할 때는 거의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요때 뭐가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 올라가고 있어요. 누적 배출량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줄여서 해놓은 거죠. 1750년에서 1970년, 1750년에서 2011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한 온실가스들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6대 온실가스라고 그러죠. CO2, 산림을 벌채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화석 연료를 연소하면 나오죠. 그죠? 메탄, 가축을 사육하는데 습지, 논,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더미
서울의 난지도가 쓰레기 산이죠. 거기서 메탄이 많이 나왔죠. 아산화질소, 석탄, 폐기물 소각하거나 화학비료를 사용할 때 수소, 불화탄소, 에어컨 냉매, 스프레이 제품,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도체를 세정하는 그걸로 과불화탄소, 전기 제품, 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쓰는 육불화학 이 6가지가 6대 온실가스인데 교토 의정서 규제 대상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지명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온실을 형성해요. 그래서 지구가 매우 더워지고 있는 거죠. 온실가스를 보면은 CO2를 기준으로 지구 온난화指数 1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구 온난화 지수는 이겁니다. 100년 동안 1kg 온실가스의 적외선 흡수 능력이다. 그래서 기준을 뭘로 했다? CO2 1kg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제일 많은 게 뭐예요? 23,500배. 뭐가? 육불화학. 그다음에 우리 소 가축 뭐 늪지 이런 데서 습지에서 나오는 메탄이 CO2의 28배, 챔피언은 육불화학이고 그다음에 소위 염화불화탄소, 프레온가스라고 일컬어지는 CFC 계열 여기 보면 굉장히 높죠, 그죠?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체류 시간으로 보면은 CO2가 상당히 길고 육불화학은 정말 길죠, 그죠? 예. 화석 연료를 쓴다거나 산업화 도시화 그다음에 다양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구의 온난화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쓸까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 뭔지 다 개념 정의가 돼 있죠. 그죠? 지구 온난화가 무엇인지는 이미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 기후 위기라는 그러한 용어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기후 온난화라든가 이건 어느 한 부분이고 그것보다 기후 변화는 더 큰 개념이잖아요.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후속 세대들의 삶이 위기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런 맥락에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기후 변화가 우리 삶의 위기를 가져온다. 그래서 기후 위기다. 혹자는 기후 변화 이산화탄소 1kg인가 1톤인가 1kg인가 이 정도가 원자 폭탄 31kg하고 맞먹는다. 며칠에 원자폭탄이 하나씩 터지는 거라고 같다. 지금 현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후 변화가 이대로 그냥 방치될 경우에 지금까지의 커다란 멸종, 대멸종이 5번이 있었는데 지구의 6번째 대멸종으로 동식물의 멸종을 촉진할 거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6번째 대멸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번째까지는 어떤 멸종들이 있었나 한번 상식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로 짚고 넘어갑시다. 6번째 대멸종 그 얘기는 5번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구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 년 전이 요때 대멸종이 가장 최근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멸종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멸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하나 빼먹었나 이거 빼먹었나? 11번의 크고 작은 멸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커다란 멸종을 이렇게 큰 글자로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 있었어요? 5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번이 있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 O는 그 지질 시대의 오르도비스키, D는 대본기, P는 페름기, TR은 트라이아스기, K는 백악기 이런 걸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현재예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5,500만 년 전에 5차 대멸종.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차 대멸종에는 약 4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는데 추정하기를 아마도 빙하기가 왔고 그다음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 우주선들 있잖아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거. 감마선 폭풍이 있었을 것이고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86% 정도의 생물들이 멸종했을 것이다. 이게 요겁니다. 오르도비스키 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후기 대본기. 이 대본기가 약 3억 7천만 년 전에 있었는데 이때도 빙하기가 왔었고 운석 충돌에 의해서 약 75%의 그러한 동물들이 멸종했을 것이다. 아주 센 데가 있네요. 96%. 3차 대멸종이 이때 있었다고 해요.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는데 96% 거의 다 4%만 남기고 다 생물체들이 멸종이 됐어요.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때는 대규모 화산 폭발로 80%가 가장 최근에 대멸종이 6,500만 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나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봤자 100살 산다고 치면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기간인 거죠. 이 기간이라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는데 어쩌면은 이런 5번의 대멸종의 역사에 비견할 만한 대멸종이 인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될지도 모른다. 공룡, 백악기 공룡, 스필버그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쥬라기 공원이 아니라 백악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해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백악기 지층이거든요. 백악기 하면은 이게 흰백자의 흰흑 악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보해협에 가면은 하얀 절벽 있잖아요. 그게 백악기 지층이에요. 물론 백악기라고 다 하얀 색깔을 띈 건 아니고 그 하얀 것 때문에 백악기라는 말이 붙기는 했습니다. 자, 6차 대멸종은 아마도 인간들에 의해서 자행이 될 거다. 심한 경우에 향후 100년 내에 가능하다. 그러면 인간의 어떤 거, 산업화, 환경 파괴 이런 거, 특히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길로 샜지만 6번째 대멸종은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의 뭐 때문에? 온실가스와 같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인자들 때문에 기후 위기를 초래해서 그 기후 때문에 아마도 멸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기후 위기라고 주장하느냐?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한반도 100년의 기후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지난 106년간을 한번 추적을 해본 거예요. 지난 106년간의 한반도의 기후 기후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 19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난 106년간을 한번 들여다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106년간의 연평균 기온은 13.2도시고 연 강수량은 1237.3일인데 이때 최고로 연평균 기온이 높았을 때의 온도가 17.5도, 최저가 8.9, 연평균입니다. 그런데 최근 30년간의 기온을 봤더니 20세기 초보다 무려 1.4도씨가 올라 있더라. 이게 겨우 1.4도씨 가지고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1도씨, 2도씨, 3도씨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최근 30년 기온을 2010년대로 놓고 봤을 때는 14.1도로 기온이 가장 높았어요. 한마디로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강수량을 봤더니 20세 최근 30년 강수량은
20세기 초보다 124mm가 증가하더라. 최근 10년 동안에 서리가 내리는 일수라든가 한랭인 추운 날이 많아졌고 강한 강수는 또 감소해요. 그러니까 최근 30년 동안하고 전혀 다른 최근 10년간의 이 변화가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안 하던 짓 하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패턴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 패턴을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기후변화가 100년간 있다라는 거예요. 계절을 봤더니 여름은 무려 19일이 길어졌고 겨울은 18일이 짧아졌어요. 이거는 뭐 저도 나이를 얼마 먹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100살도 안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래 사신 분들 말씀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추웠어. 지금 이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게 아마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맞을 듯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계절이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하는데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졌다고 하는데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준이 뭐냐? 혹시 아시나요? 제가 다 써놨으니까 다 알죠? 봄은 하루의 평균 기온이 5도씨 이상 올라간 후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이 봄이라고 합니다. 계속 올라가. 그럼 봄은 이때부터다. 여름은 일일 평균 기온이 20도씨 이상 올라간 후에 다시 떨어지지 않아. 20도 위로만 가. 그 첫날을 여름이라고 해요. 가을은 20도씨 미만으로 내려간 다음에 결코 올라가지를 못해. 이건 평균 기온입니다. 아침, 저녁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하지만 평균을 내보면 어떤 기온이 나오겠죠. 겨울 일일 평균 기온이 5도씨 미만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안 올라와. 그런 첫날을 우리가 겨울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면 돼요? 5도씨하고 20도씨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봄 5, 겨울 5, 여름, 가을 20, 5도씨 이상, 5도씨 미만, 20도씨 이상, 20도씨 미만. 이걸 기억하시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준이 그거구나. 상식의 지평을 넓혔죠. 자, 5하고 20만 기억하라. 그런데 이러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안쪽은 뭐냐면은 최근에 과거 30년간의 계절 길이고 바깥쪽은 최근 30년간, 즉 과거 30년은 1912년부터 1941년, 최근 30년은 1988년부터 2017년까지예요. 자, 먼저 과거부터 볼까요? 봄 무슨 색깔이 여기네요. 자, 봄이 이때는 3월과 4월의 중간, 요때부터 봄이 시작이 됐는데 최근 30년은 어때요? 3월 초부터 봄이 시작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일수도 보니까 아까 말한 봄의 기준 5도씨 이상 어찌고저찌고 여름 20도씨 이상 어찌고저찌고 그게 최근에는 88일, 과거에는 85일이었고 여름도 최근에는 더 빨리 시작되죠. 여름 엄청 늘어났네요. 그죠? 과거에는 98일이었는데 117일. 그 다음에 가을은 줄어들었어요. 겨울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정리한 게 오른쪽이죠. 봄은 13일, 여름은 10일이 빨라졌어요. 봄은 13일, 여름은 10일이 빨라졌고 가을과 겨울은 각각 9일과 5일이 늦어졌어요. 계절의 지속일도 여름은 19일이 길어졌어요. 겨울은 18일이 짧아졌어요. 봄과 가을은 뭐 큰 변화는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름이 길어졌고 겨울은 짧아졌다. 계절이 다 똑같지 않더라. 이렇게 변하더라. 항상 우리 할아버지들이 사셨던 그 봄의 길이하고 여름의 길이하고 가을의 길이하고 겨울의 길이가 우리 손주들이 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길이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 변화를 최근 100년간을 보니까 이게 맨 아래가 최저 기온이거든요. 이 라인이. 그 다음에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어때요? 조금씩 이렇게 싹 올라가고 있죠. 10년에 0.12도, 10년에 0.18도, 10년에 0.24도. 아이고 0.18도 가지고 뭘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0.18도가 쌓이면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자, 과거 30년 연평균 기온은 12.6도였고 최근 30년 연평균 기온은 14도예요. 올라갔죠. 얼마나? 1.4도나 올라갔어요. 최근 10년간으로 했더니 0.1도가 더 올라갔어.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야금야금 올라가다 보면 또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면 다행인데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온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 평균 기온하고 월 강수량을 지난 100년간, 106년 동안 내보니까 월 평균 기온이 1월에 마이너스 0.4도, 26.1도 이런 곡선을 그려요. 즉 연평 뭐예요? 이게 그 뭐야? 월 평균이군요. 이건 월 평균 기온이 그렇고 이 연 평균으로 놓으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7.5가 최고였고 최저는 8.9고요. 강수량 아까 얘기했죠. 연평균 기온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00년간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뀐다는 거죠. 자꾸 최근의 연수를 기준으로 표집을 해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 강수량 그러니까 하루 강수량이 0mm 이상인 그런 강수량하고 강수일수를 비교해 보면은 연 강수량 강수일수 요때는 빈칸이네요. 측정이 안 됐나 전쟁 때문에. 자, 지난 106년간 여름철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최근 10년의 강수량은 최근 30년에 비해 모든 계절에서 감소하고 있고 감소폭이 47.3mm로 여름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최근 10년간. 흔히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다 관계가 있는 얘기죠. 강수일수는 모든 계절에서 뚜렷한 변화는 없어요. 근데 강수량이 우리는 여름에 많이 오고 겨울에 안 오는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여름이 아무튼 47.3mm로 가장 감소폭이 큰데 가뭄이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또 시사해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